네,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드디어 이제 싱크대 가구까지 왔네요. 싱크대 가구는 정말 인테리어에 있어서 정말 머리 아픈 겁니다. 예, 처음 할 때 싱크대 가구 할 때 이 개념 자체가 거의 안 잡히실 거예요. 이 싱크대 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 같은 경우 싱크대나 가구 같은 경우 리바트든 한샘이든 뭐 LX든 안 그러면 사제든 뭐든 이렇게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그쪽에 견적 의뢰하면 그쪽에서 견적을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걸 받아서 고객분들한테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면 인테리어 사장으로서의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싱크대나 가구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약간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먼저 싱크대 가구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그냥 포괄적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일자 형태, 기역자 형태, D자 형태, 대면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느 게 비쌀까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할 때 보통 이제 상부장이 있고요. 상부장. 그 다음에 하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흔히 상판이라고 하죠. 상판. 싱크대 상판. 우리가 인조 대리석, 대리석, 세라믹 이런 상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상판에 들어가는 우리가 싱크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 수전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거를 쿡탑이라고 합니다. 쿡탑. 그 다음에 환기를 위한 후드.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성이. 그럼 상부장 같은 경우 일단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벽이에요. 벽. 벽이면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장님 여기 앉혀놓고 혹시 상부장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겠죠. 이제 막 시작할 때는. 그럼 물론 모르고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 하면 안 되죠. 대충 이제 그려보면 하부장, 상부장, 그 다음에 사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를 옛날에는 85cm였어요. 85cm, 850. 근데 사람들이 키가 점점점 커지면서 요즘은 90cm 넘는 것도 있어요. 넘게도 해요. 보통 근데 90cm까지 갑니다. 근데 하프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프로 기준에서는 솔직히 90cm가 좀 높더라고요. 남자인 제 기준에서.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저보다 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저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하프로가 생각할 때 적정선은 요즘 한 88cm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키가 크거나 지금 있는 집 높이가 뭐 한 86cm, 87cm 정도 될 거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편한 높이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추천은 저는 880에서 900 사이를 주로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장이죠. 상부장. 상부장 같은 경우 요즘 위에 우리가 흔히 서라운드라고 하는데 위에 몰딩이 없이 바로 위에까지 올려서 붙여서 시공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그랬을 때 높이를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64cm에서 68cm 사이를 가장 많이 씁니다. 물론 75cm, 76cm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게 좀 많이 내려와서 구축 아파트에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해요. 이 사이가 너무 좁아지니까. 근데 간혹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축 아파트 이 천정 높이가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여기 중계동 같은 경우 보통 2260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재면 안 재도 2260이에요. 거의 딱. 그럼 하부장을 90cm 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요즘 600각 타일 이런 거 많이 쓰죠. 저희는 800각, 900각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러면 중간에 600을 계산하고 나면 1500이잖아요. 그럼 요걸 빼면 얼마가 남냐? 760이 남아요. 그럼 위에 몰딩을 넣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전체를 760
전으로 약간 내립니다. 그래서 타일 한 장만 딱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틀린 마감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하프로 기준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위로 올리고 상부장을, 그 다음에 요 공간이 700이 넘어가더라도 그럼 800각 타일을 쓰면 되거든요. 800각 타일을 그렇게 써서 배치를 하면 예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좀 엉뚱한 대로 이렇게 타일로 빠졌는데, 상부장이나 하부장 같은 경우 예전에 프로 디자인 같은 경우도 도장 제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우레탄 도장을, 싱크대를. 도장 제품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페트 제품을 많이 씁니다. 페트 제품을. 페트를. 페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페트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젖병도 페트 소재고, 페트 소재가 친환경 소재고, 요즘은 내지문 항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손자국도 잘 안 남고 그 다음에 균도 사라지는 이런 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엣지 부분도 저희도 다 제로 엣지, 레이저 엣지라고 하잖아요. 한멜트 엣지가 아닌 레이저로 가공된 엣지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도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왜냐면 차이가 물론 나긴 나는데 그래도 예전하고의 갭 차이가 줄다 보니까 저희도 페트를 많이 한다. 하프로는 개인적으로 무늬목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돈을 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러신 분이 별로 없어서 저희도 페트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상하부장은 페트로 많이 하고요, 요즘.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는 저희는 LX의 오로라 시리즈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그라빌라 스노우라든지 이런 제품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쓴 게 뭐죠? 세라믹이죠. 세라믹도 쓰긴 쓰는데 가격이 얘는 좀 많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돈을 투자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세라믹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세라믹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세라믹은 이어서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주방이 길이가 길다 하면 이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세라믹 고유의 문양이 있는 것들은 이 문양과 이 문양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예전에 세라믹 한 번 했다가 뜯고 다시 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고객분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 싱크볼도 보면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 보면 당연히 비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은데 하프로가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깜포르테 시리즈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성비 있게 간다 하면 백조 뭐 그랜드 800의 고니 코팅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수전의 머리라고 하죠. 요 머리 부분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는 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거는 물이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예뻐요. 실제 보면 예쁜 거를 골라서 약간 이제 분사를 포기할 거냐, 안 그러면 약간 둔탁하지만 분사를 할 거냐. 요즘 그런 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해보면. 그 다음에 쿡탑, 인덕션은 보통 고객분들이 같이 이렇게 별도 구매를 하시는데, 요즘 인덕션 중에서 매립형 후드, 밑에서 탄소 섬유 필터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후드를 장착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 이렇게 보거나 작동을 시켜 보시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다음 기회가 되면 그렇게 적용한 현장 나오면 한번 또 설명드릴 건데, 하여튼 싱크대는 크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솔직히 가구 싱크대 한 번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싱크대 설명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가구는 9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가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